구조화 면접. 이건 사실 NCS를 기반으로 한 면접 유형인데 모든 대기업들도 지금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일관성을 평가하기가 너무 좋아요. 꼬리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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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 그랬어요? 근데 이건 어떻게 했어요? 이건 왜 이렇게 한 거예요?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? 왜 이렇게까지 했어요? 이렇게 꼬리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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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를 물다 보면은 거짓말을 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면 거짓말 하려고 하는 분들, 그러니까 최대한 날 숨기겠어, 나를 보여주지 않겠어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 조금 그럴싸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해버리는데 이제 딱 그럴 때는 신뢰할 수가 없어, 탈락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. 왜냐면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던 답변 자체는 그래요. 되게 이렇게 맞춰서 할 거 아니에요. 전 소속감도 있고요. 전 경험도 많고요. 저는 소통도 정말 좋아하고요. 이렇게 말해봤자 일관성이 없으면 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떨어지는 게 면접이거든요. 그래서 이 구조화 면접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 면접관이 매번 하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새롭게 답을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예 경험을 세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자, 그래서 내가 실제로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, 왜냐면 모든 질문들이 결국 문제, 여기에서 힘들었던 게 뭐예요? 결국 역량이나 경험을 묻는 질문이 거의 60-70%인데, 그쵸? 이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에피소드인 거죠. 그래서 내가 실제로 어떤 문제 상황에서 왜 핵심, 문제 해결 역할을 했는지, 키맨 역할을 했는지, 이게 가치관.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정직원이 갑자기 그만뒀는데 제가 이 일을 떠맡았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뒤처지는 건 싫어하다 보니까 아무리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 일을 하면 그만큼 제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. 이런 뭔가 내 강점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. 그러면 면접관이 내가 얘가 그렇게 했겠구나. 저렇게 뒤처지기 싫어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했을 수 있겠지라고 뭔가 면접관들이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이거에 대한 차별화된 해결법. 여기엔 살짝 MSG가 들어가면 좋은데 자, 요 기준을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문제 상황이에요. 인턴을 근무를 할 때 인턴 근무 당시에 정규 직원 중 한 명이 인수인계 없이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상황이 생겼다. 해당 부서의 팀원들은 업무량이 많았고 이 업무를 수행 가능한 인턴은 나 혼자였다. 문제 상황이죠. 그쵸? 나의 역할. 내가 그 역할을 맡았다. 어렵지만 내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. 중간에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야근을 불사하며 내가 맡은 서류 업무부터 자료 분석까지 도맡으며 그 전까지는 어려워서 피하고 싶었던 일들도 마다하지 않았다. 덕분에 직원들과 신뢰를 쌓고 빠른 업무 성과로 그 이후 업무를 완수했다. 이 경험은 나에게 책임감은 아무리 막막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교훈을 주었다. 어떠세요? 되게 밍밍하죠? 왜냐면 그냥 말 그대로 나는 이 문제를 내가 이렇게 해결해서 열심히 했다. 그러니까 면접관이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에서 꼬리 질문을 하는 거죠. 그래요? 그러면 야근을 하면서 어떤 계획과 어떤 기준으로 업무를 해 나가셨는지 그때 당시에 어떤 업무 일지같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?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. 그럼 이제 막 당황하는 거죠. 요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요게 필요합니다. 똑같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지만 내가 그 역할을 맡았다. 그리고 반드시 잘 해내야 된다고 생각했다. 그 이유는 인턴 업무 시작 당시에 담당 팀장님께서 부서 특성상 인턴은 아무 할 일이 없을 수도 있고 정규직만큼 몫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들었다. 나는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렵지만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. 이 사람의 가치관은 신뢰인 거죠. 그쵸? 이 팀장님한테 난 할 수 있다라고 말한 만큼 이거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. 책임감이죠. 내가 맡은 서류 업무부터 자료 분석의 완벽성을 위해 예전 회사 자료들부터 다른 기업 사례들까지 다 참고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그래봤자 엑셀 만든 거겠죠. 살짝 이렇게 MSG를 쳐주시는 거예요. 그럴싸해 보이게. 그리고 선배들에게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잔심부름을 자처했다. 그러면은 예를 들어 두 가지 파트.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거, 두 번째는 선배들한테 잔심부름을 자처한 거. 그러면 조직 내부에서 내가 어떻게 적응을 했는지, 조직 생활할 때 있어서 신입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예요? 이런 거 물어볼 때도 이런 얘기 해주시면 되는 거죠. 그쵸?
자연스럽게 선배들과 신뢰를 쌓으면서 많은 업무 노하우를 전수받았고 빠른 업무 성과로 이어졌다. 그 이후 실제로 이러한 업무까지 완성을 할 수 있었다. 결과, 그쵸? 자, 그러면 이 에피소드는 그러면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질문들이 주변에서 본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나요? 할 때도 네, 주변에서 저는 그래도 진짜 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 얘기하시면 되고요. 그쵸? 실제로 제가 인턴 당시에 제가 맡은 정규직원 분께서 그만두신 일을 제가 맡기 위해서 진짜 야근 불사해가면서 실제로 이렇게까지 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좀 신뢰할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러면 면접관이 꼬리 질문을 하는 거죠. 아, 그래요? 어떤 경험이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? 이렇게. 그러면 이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. 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뭔가요? 책임감입니다. 인턴 당시에 가장 힘들었던 경험 말해주세요. 이 얘기해 주시면 되고. 그쵸? 혹은 본인이 가장 크게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 얘기해 주세요. 요 얘기하시면 되고. 본인이 가장 힘들었던 경험 얘기해 주세요. 또 요 얘기하시면 되고.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예요. 그래서 역량이나 경험은 이런 질문 하나로 결국 이거 하나만 묻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묻고 꼬리질문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요 에피소드만 한 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. 그러면은 질문은 10분에서 15분 할 텐데 그쵸? 2개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커버를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피소드를 구성하시는 게 중요하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뒤에 나오는 기출 질문도 되게 부담 없이 하실 수 있겠죠.